영국 교육계가 아직까지도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었던 학생이 영국 최고 명문대에 수석 입학했기 때문인데요. 입학사정관들은 3차례나 시험지 검증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 소년의 운명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걸까요? 그 충격적인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당시 저는 옥스포드 대학 국제관계학과 면접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쓰는 건 영어가 아니었어요. 한글이었죠. 면접관 3명의 시선이 제 노트에 고정됐습니다. 미스터 싱클레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면접관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흰머리에 엄격해 보이는 교수였죠. 죄송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만 답을 정리할 수 있어요. 제 노트에는 한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국제관계, 외교 정책, 다자간 협력 같은 단어들이 한글로 변환되어 있었죠. 프랑스어로 유엔 안보리의 역할을 설명하시오. 두 번째 면접관의 질문이 떨어지자 저는 먼저 한글로 적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기구라고 써놓고 그것을 보며 프랑스어로 답변했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입니다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완벽한 파리 억양이었습니다.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파리에서 3년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프랑스어 책은 단 한 권도 읽지 못했었죠. 면접관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완벽한 발음, 정확한 문법. 하지만 제가 계속 한글로 메모하는 모습은 그들을 당황시켰죠. 스페인어로 브렉시트의 영향을 분석하시오. 중국어로 1대1로 정책을 평가하시오. 아랍어로 중동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시오. 저는 모든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답했습니다. 먼저 한글로 핵심을 정리한 후 각 언어로 유창하게 설명했죠. 베이징에서 2년, 마드리드에서 2년, 카이로에서 1년, 각 도시에서 익힌 언어들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언어로도 책 한 줄 읽을 수 없었던 과거가 있었죠. 세 번째 면접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젊은 여성 교수였는데 제 노트를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미스터 싱클레어, 당신의 지원서를 읽었습니다. 5개 언어를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면서도 왜 영어로 쓰지 못합니까?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대답이 있었죠. 저는 심각한 난독증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17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했죠. 면접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부모님은 영국 외교관과 유엔 통역사입니다. 쌍둥이 동생들은 각각 6개, 7개 언어를 합니다. 저희 가족은 저녁 식사 때 5개 언어가 뒤섞여 대화하죠. 하지만 저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이 다시 밀려왔으니까요. 저는 가족의 수치였습니다. 아니, 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죠. 외교관의 아들이 문맹이라니 얼마나 아이러니한가요? 면접관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작년 아버지가 서울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글을 만났죠.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글자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제 뇌에 특별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다른 문자들은 여전히 춤을 추지만 한글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을 한글로 변환해서 이해합니다. 첫 번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영어 필기 시험은 어떻게 치렀습니까? 한글로 초안을 작성한 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6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해냈습니다. 젊은 여성 교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의 에세이는 우리가 본 것 중 가장 독창적이었어요.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소통이라는 주제를 다룬 방식이 인상적이었죠. 감사합니다. 저는 언어를 못 읽는 고통을 알기에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만약 합격한다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실 건가요? 네, 이것이 제 방식입니다. 남들과 다르지만 저는 이 방법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옥스포드여야 합니까? 제 꿈은 언어 장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옥스포드의 국제관계학과는 그 꿈을 실현할 최고의 장소라고 믿습니다. 저는 완벽한 언어 구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정한 외교라고 생각해요. 면접이 끝났습니다. 면접실을 나오면서 저는 10개월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10개월 전, 제네바 국제학교 대강당. 다음은 싱클레어 형제의 발표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강당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무대로 걸어가는 건 저희 쌍둥이 동생들뿐이었죠.
저는 객석 구석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UN 창립 기념일 행사, 각국 외교관 자녀들이 모국어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연례 행사였어요. 우리 가족은 매년 참석했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무대에 서본 적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리암 싱클레어입니다. 저는 노아 싱클레어입니다. 15살 쌍둥이들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똑같이 생긴 두 얼굴에서 나오는 건 전혀 다른 언어들이었죠. 오늘 저희는 7개 언어로 경계 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각국 언어가 현란하게 지나갔습니다. 동생들은 마치 채널을 돌리듯 자연스럽게 언어를 바꿔가며 발표했어요. 경계 없는 세상에서는 이해가 언어를 초월합니다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세상에서는 이해가 언어를 초월합니다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경계 없는 세상에서는 이해가 언어를 초월합니다라고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싱클레어 가족의 첫째는 왜 무대에 없지? 라는 무언의 질문들이요. 동생들의 발표는 계속됐습니다.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일본어까지 완벽한 발음과 유창한 표현력에 모두가 매료됐죠. 우리는 경계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라고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계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라고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동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끄러웠고 사랑하면서도 부러웠어요. 왜 나만 이 가족에서 뒤처져야 할까요?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동생들은 환한 미소로 인사했고 부모님은 객석에서 자랑스럽게 박수를 보냈죠. 브라보! 싱클레어 쌍둥이! 어메이징! 정말 놀라워! 미래의 외교관들이군! 행사가 끝난 후 리셉션장. 각국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우리 가족을 둘러쌌어요. 싱클레어 참사관님, 아드님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부인께서 직접 가르치신 건가요? 발음이 완벽해요. 어머니가 겸손하게 웃으며 답하셨죠. 아이들이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요. 저희는 그저 환경을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그때 스위스 대사 부인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드님은 어디 있나요? 항상 행사 때 안 보이시던데.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부모님의 표정이 살짝 굳었죠. 에바는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멀쩡히 구석에 서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첫째는 글을 못 읽어요라고 말할 수는 없었겠죠. 중국 대사관의 왕 참사관이 동생들에게 말을 걸었어요. 리암, 노아,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형도 너희처럼 언어에 재능이 있니? 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형은 다른 재능이 있어요. 리암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맞아요. 형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정말 잘해요. 노아가 거들었죠.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로의 말이라는 걸요. 리셉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반, 괜찮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오늘 동생들 발표 잘했지? 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사실이었습니다. 동생들이 자랑스러운 건 진심이었어요. 단지 형, 리암이 뒤돌아봤어요. 우리가 형 때문에 언어 공부 시작한 거 알아? 뭐, 형이 글을 못 읽으니까 우리라도 여러 언어를 해서 형을 도와주고 싶었어. 통역이라도 해주려고. 노아가 덧붙였죠. 맞아. 우리가 형의 눈이 되어주고 싶었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5살 동생들이 형을 위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고마워. 얘들아, 형, 우리가 숙제 도와줄까? 읽어줄게. 아니야, 괜찮아.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읽지 못하는 교과서들이 쌓여 있었죠. 17살의 방이라기보다는 유치원생 방 같았어요. 그림책과 오디오북만 가득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제네바 호수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 완벽한 가족.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에서 소외된 느낌이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에반,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 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다음 근무지가 정해졌어. 한국 서울이야. 또 이사요? 그래. 하지만 이번엔 특별한 이유가 있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울에는 언어장애 전문 연구소가 있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 우리가 아직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희망. 또 다른 헛된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알겠어요. 무덤덤하게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기대가 생겼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서울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우리 가족이 난독증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건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에바는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아이예요. 하지만 지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평균 이상이죠. 런던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 영국 최고의 소아 전문 병원에서 내린 진단이었어요. 그럼 왜 글을 못 읽는 거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UN 통역사로서 5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어머니에게 글을 못 읽는 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였을 거예요. 난독증은 뇌가 문자를 처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에반의 경우는 특히 심한 편이에요. 글자들이 움직이고 뒤바뀌어 보인다고 하네요. 그날부터 시작된 12년간의 여정. 부모님은 정말 모든 것을 시도하셨어요. 첫 번째는 파리에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주프랑스 영국 대사관으로 발령받았을 때였죠. 에반, 오늘은 특별한 선생님이 오실 거야. 몬테소리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촉각을 이용한 글자 학습법이었죠. 자, 이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A를 그려봐요. 모래, 사포, 점토, 온갖 재료로 글자를 만들어 봤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A가 때로는 V처럼, 때로는 삼각형처럼 보였죠. 미세스 싱클레어, 에바는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단지 그의 뇌가 다르게 작동할 뿐입니다. 선생님들은 늘 같은 말을 했어요. 노력, 차이, 특별함. 하지만 결과는 같았죠. 저는 여전히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도쿄로 이사했을 때는 더 절박했어요. 동생들이 일본어까지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에반, 이번엔 색채 치료를 해보자. 일본의 유명한 시각 치료사를 만났습니다. 색깔 필터를 통해 글자를 보는 방법이었죠. 파란색 필터로 보면 글자가 더 선명해질 거예요. 빨강, 파랑, 노랑, 초록, 무지개의 모든 색으로 글자를 봤지만 여전히 춤추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는 매일 밤 제 방에 오셨어요. 에반, 엄마가 책 읽어줄까? 네. 그렇게 어머니의 목소리로 세상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해리포터, 나니아 연대기, 반지의 제왕. 제 또래들이 직접 읽는 책들을 어머니의 목소리로만 경험했죠. 언젠가는 네가 직접 읽을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엄마가 약속해.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어요. 뉴욕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아이 트래킹 시스템이에요. 에반이 글자를 볼 때 눈동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석할 거예요. 컴퓨터 화면에 제 눈동자의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일반 아이들과는 완전히 달랐죠.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패턴이었습니다. 흥미롭네요. 에반의 눈은 글자를 추적하지 못하고 계속 이탈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특수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봅시다. 매일 2시간씩 컴퓨터 앞에 앉아 눈동자 훈련을 했어요.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죠. 그리고 여전히 효과는 없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한자의 희망을 걸었어요. 한자는 그림에서 시작된 문자예요. 에반에게 더 직관적일 수 있어요. 중국인 교사가 설명했죠. 이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걷는 모양이죠. 정말 사람처럼 보였어요. 잠깐의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이건 큰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팔을 벌린 모양이라고 했지만 제 눈에는 계속 바뀌어 보였어요. 결국 한자도 실패였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의 표정이었어요. 실망이 아니라 안타까움, 자책이 아니라 미안함. 에반,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한 거야. 아빠, 괜찮아요. 전 이미 익숙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17살이 되도록 책 한 권 읽지 못한다는 건 결코 괜찮을 수 없었어요. 브뤼셀에서 만난 의사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언어 환경이 에반의 난독증을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보통 아이들은 하나의 문자 체계를 마스터한 후 다른 문자를 배웁니다. 하지만 에반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 언어와 문자에 노출됐죠. 그의 뇌가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반을 더 힘들게 한 건가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하지만 부모님은 자책하셨어요. 외교관 가족의 숙명인 잦은 이사와 다언어 환경이 제 난독증을 악화시켰다고 생각하셨죠. 그날 밤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내가 일을 그만둬야 할까?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커리어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지만 에반도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자랑스러워해.
우리가 포기하면 에반도 포기하는 법을 배울 거야. 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어요. 부모님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죠. 제네바에서의 마지막 시도는 약물 치료였습니다. ADHD 약물이 일부 난독증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어요. 하지만 약은 저를 멍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글자는 여전히 춤췄고 대신 제 활력만 사라졌죠. 약은 그만 먹을래요. 그래, 에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부모님도 지쳐 보였어요. 12년간의 노력이 모두 실패로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에반, 한 가지만 약속해다오. 뭔데요? 절대 포기하지 말아다오. 언젠가는 내게 맞는 방법을 찾을 거야. 네, 아빠. 그리고 일주일 후 서울 발령 소식이 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떠나는 여행이었죠. 가족 여러분, 다음 근무지가 정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공식적인 어도로 발표하셨어요. 우리 가족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순간이었죠. 3년마다 반복되는 이별과 새로운 시작. 이번엔 어디예요? 리암이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동생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는 새로운 언어를 배울 기회였으니까요.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죠. 와, 한국어. 노아가 벌써 흥분했어요. 완전히 다른 문자 체계잖아. 한글이라고 하던데? 맞아. 세종대왕이 만든 과학적인 문자래. 배우기 쉽다고 하더라. 리암도 거들었죠. 벌써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모양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스파게티를 포크에 말았습니다. 또 다른 나라, 또 다른 언어, 또 다른 문자. 하지만 저에게는 다 똑같았어요. 어차피 읽을 수 없을 테니까. 에반, 너는 한국에 대해 궁금한 거 없니? 어머니가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제가 너무 조용해서 걱정되셨나 봐요. 응. 한국 음식이 맵다던데. 괜찮을까요? 애써 밝게 대답했어요. 가족들이 제 때문에 분위기가 무거워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걱정 마. 맵지 않은 음식도 많대. 아버지가 웃으며 답하셨죠. 이사 준비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12번째 이사였지만 여전히 정신없었어요. 각 방을 돌며 짐을 싸고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분류하고. 형, 이거 가져갈래? 노아가 제 방에서 오디오북 더미를 들고 물었어요. 응, 다 가져갈게. 무겁지 않아? 이제는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있잖아. 그래도 이건 특별해. 그 오디오북들은 제 유일한 책 컬렉션이었어요. 비록 읽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들을 수는 있었으니까요. 동생들은 벌써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와, 발음 좋다. 형도 같이 해볼래? 한글 진짜 재밌어. 나중에? 늘 그런 식이었어요. 동생들이 새로운 언어에 열중할 때 저는 뒤로 물러났죠. 어차피 못 읽을 텐데 뭐하러 배우나 싶었거든요. 짐을 싸면서 지난 나라들을 떠올렸습니다. 런던의 안개, 파리의 에펠탑, 도쿄의 벚꽃, 뉴욕의 마철로, 베이징의 자금성, 카이로의 피라미드, 마드리드의 정열, 브뤼셀의 와플, 제네바의 평화로움. 각 도시마다 추억이 있었지만 동시에 실패의 기억도 있었어요. 읽지 못하는 간판들, 이해하지 못하는 메뉴판들, 포기한 도서관들. 서울은 다를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목소리가 물었지만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다르지 않을 거라고. 공항 가는 날 아침, 다들 준비됐어? 아버지가 현관에서 외치셨어요. 네. 동생들은 배낭에 한국어 교재를 잔뜩 넣고 있었죠. 벌써 비행기 안에서 공부할 계획인 모양이었어요. 제네바 공항은 늘 그렇듯 깔끔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을 통과하고 게이트에서 기다리는 동안 동생들은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한국은 K-팝이 유명하대. 삼성이랑 현대도 한국 회사야. 김치는 꼭 먹어봐야 해. 12시간 비행이라고 했어요. 서울까지 가는 긴 여행의 시작이었죠. 비행기에 올라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늘 창가 자리를 선호했죠. 구름을 보며 생각에 잠길 수 있었으니까요. 이륙하자마자 동생들은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형, 이거 봐. 고운 기억, 노은 니은이래. 리암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아는 아? 어는 어. 진짜 체계적이다. 노아도 열심히 따랐었죠. 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의 도시를 뒤로하고 떠나는 기분은 언제나 씁쓸했죠. 승객 여러분, 기내식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의 억양이 특이했습니다. 중국어나 일본어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죠. 비빔밥 주세요.
노아가 벌써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승무원이 놀라며 웃었죠. 한국어 잘하시네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저는 그저 세임, 플리즈라고 말했습니다. 영어로만 소통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비빔밥이 나왔을 때 동생들은 젓가락질도 완벽했습니다. 역시 적응력이 빨랐죠. 형, 고추장 넣어봐. 맵지만 맛있어. 그래.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는 한국 영화들이 있었어요. 자막 없이는 볼 수 없었지만 영상만으로도 흥미로웠죠. 특히 한글이 화면에 가득할 때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문자들과 뭔가 달라 보였거든요. 동그라미와 직선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모양이 독특했어요. 착각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형, 자, 리암이 물었어요. 아니, 그냥 눈 좀 붙이려고. 벌써 한글 다 외웠어. 자음 14개, 모음 10개. 완전 간단해. 대단하네. 진심이었어요. 동생들의 재능은 정말 놀라웠으니까요. 비행기가 러시아 상공을 지날 때쯤 어머니가 제 옆으로 오셨어요. 에반, 괜찮아? 네, 엄마. 서울에 가면 혹시 모르잖아.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도 있어. 그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12번의 이사, 12번의 실망. 더 이상 기대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에반,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할게. 뭐예요? 넌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완벽해. 글을 읽든 못 읽든 넌 우리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어머니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쌌어요. 고마워요, 엄마. 창밖으로 끝없는 구름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 서울이 있겠죠. 13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한국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혹은 또 다른 끝. 뭐가 됐든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남동의 외국인 거주 지역에 자리 잡은 우리 집은 제네바만큼이나 쾌적했어요. 하지만 창밖 풍경은 완전히 달랐죠. 높은 빌딩들과 한글 간판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의 모습은 활기차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에반, 우리랑 같이 한국문화원 가지 않을래? 한글 서예 전시회가 있대. 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어요. 전 괜찮아요. 집에 있을게요. 에반, 가보자. 서울에 온 기념으로 가족 나들이 하는 거야. 아버지도 거들었죠.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집에만 있는 것도 답답했고요. 한국문화원은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입구부터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났죠. 와, 건물이 멋지다. 동생들이 감탄했어요. 벌써 한글 간판을 읽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죠. 문, 화, 원, 맞지? 대단한데. 노아? 어머니가 칭찬하셨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먹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한글, 세상을 품다라는 제목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우와, 진짜 붓으로 쓴 거야? 리암이 벽에 걸린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게 다 한글이구나. 예술 작품 같아. 저는 별 관심 없이 가족을 따라 걸었습니다. 또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의 전시회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전시장 중앙에 걸린 커다란 작품 앞에서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희망. 두 글자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먹의 농담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모든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추고 뒤틀리는데 이 두 글자는 마치 벽에 못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뭐야? 이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그 글자들은 선명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 한글 작품에 관심 있으세요? 옆에서 누군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 영어가 편하신가요? 완벽한 영어로 다시 물었습니다. 네, 영어가 편해요. 이 글자들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움직이지 않아요라고 하면 미친 사람 취급받을 테니까요. 네? 어떤 점이 특별해 보이시나요? 여성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이 글자들이 다른 글자들과 달라 보여요. 뭔가 안정적이고 제 말을 들은 여성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글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순간 놀랐어요. 어떻게 한 번에 알아챘을까요? 네, 심한 난독증이 있어요.
어떤 언어도 읽을 수가 없죠. 아, 여성이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강서윤 박사 한국문화원 언어교육 담당관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이곳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 인지 연구도 하고 있거든요. 특히 난독증과 한글의 관계에 대해서요. 정말요? 네. 혹시 시간이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방금 보신 반응이 매우 흥미로워서요. 그때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에반, 무슨 일이야?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로 그 글자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네, 엄마.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강 박사님이 우리를 조용한 세미나실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테스트를 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강 박사님이 흰 종이에 한글 자음 몇 개를 써서 보여줬어요. 고, 노, 덜, 리, 무. 이 글자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움직이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다른 문자들은 다 위치가 바뀌고 형태가 변하는데 이건 그대로예요. 흥미롭네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이번엔 알파벳을 썼습니다. A, B, C, D, E. 예상대로였어요. 글자들이 즉시 춤추기 시작했죠. A가 V처럼 보이다가 다시 삼각형처럼 보이고 B는 팔처럼 보이다가 뒤집혔어요. 역시 다르군요. 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가 에반 씨의 뇌에 특별하게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언제 오셨는지 온 가족이 세미나실에 모여 있었어요. 한글은 다른 문자와 달리 매우 규칙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정해진 위치에 일정하게 배열되죠. 원이나 직선 같은 기본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강 박사님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가라는 글자는 고과 아가 항상 같은 위치에서 만나요.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 이런 일관성이 난독증 환자의 뇌에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에반이 한글을 배우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글을 읽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에반 씨처럼 한글에 이렇게 명확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희망적이에요. 정말요?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17년 동안 수없이 실망했기에 쉽게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제 뇌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요. 사실 저는 몇 년 전부터 난독증과 한글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난독증 발생률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거든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동생들도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럼 형이 한글로 다른 언어도 읽을 수 있게 될까요? 리암이 물었죠. 가능해요. 한글을 매개로 다른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저는 다시 전시장에 걸린 희망이라는 글자를 떠올렸어요. 정말로 그 단어처럼 희망이 생기는 건가요? 배우고 싶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그 글자가 뭔지 알고 싶어요. 강 박사님이 따뜻하게 웃었어요. 좋아요. 내일부터 시작해볼까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2시간씩 어때요? 네. 매일 와도 돼요. 천천히 해요. 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가족들의 얼굴에 희망이 가득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읽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 글자들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엄마, 이번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에반, 형, 우리도 같이 한글 배우게. 자치 공부하자. 동생들의 응원이 고마웠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쓰려고 시도했습니다. 물론 영어로는 쓸 수 없었지만 그림으로라도 오늘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직선을 그었죠. 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건 이라는 한글이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글자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문화원으로 향했습니다. 17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죠. 가방에는 새 노트와 필기구가 가득했어요. 마치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에반, 잘 왔어요. 강서윤 박사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제와 같은 친절한 미소였죠. 오늘은 편하게 시작할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작은 교실로 들어가니 책상 위에 큼지막한 한글 차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자음과 모음이 구분되어 있었어요. 먼저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간단히 설명할게요. 강 박사님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한글은 1443년 세종대왕이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한 문자예요. 당시 백성들이 한자를 배우기 어려워하는 걸 안타깝게 여겨서 만드셨죠.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었다고요? 네. 그것도 매우 과학적으로요. 한글의 자음은 사람이 소리를 낼 때의 발음기관 모양을 본떴어요. 신기한 이야기였어요. 왕이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다니.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먼저 이 글자를 보세요. 박사님이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응. 이건 이응이라고 해요. 보이는 그대로 동그라미죠. 정말 단순했어요. 그냥 동그라미. 복잡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거예요. 응 소리를 낼 때 목구멍이 동그랗게 열리잖아요. 아, 처음 알았어요. 글자가 실제 뭔가를 나타낸다는 게 신기했죠. 이제 여기에 선을 하나 더 해볼게요. 아, 이건 모음 아예요. 사람이 서 있는 모양 같죠? 정말 그랬어요. 세로선은 사람, 오른쪽 짧은 선은 팔처럼 보였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천지인, 즉 하늘과 땅과 사람을 나타내요. 점은 하늘, 가로선은 땅, 세로선은 사람이죠. 철학적이면서도 단순한 원리였어요. 이제 이 두 개를 합쳐볼게요. 박사님이 응과 아를 나란히 썼습니다. 아, 이게 아라는 글자예요. 자음 응과 모음 아가 만난 거죠. 저는 그 글자를 뚫어지게 봤어요. 신기하게도 두 부분이 합쳐진 후에도 여전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읽어보실래요? 아, 제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제가 본 글자를 읽은 거예요. 잘하셨어요. 박사님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다른 자음을 배워볼까요? 노. 이건 니은이에요. 혀 끝이 위시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거예요. 정말 그런 모양이었어요. 노을 옆으로 돌리면 혀가 위로 올라간 모양 같았죠. 니은에 아를 붙이면 나가 됩니다. 두 번째 글자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완벽해요. 이번엔 제가 직접 써보고 싶었어요. 제가 써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여기 연습장이 있어요. 펜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17년 동안 글자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노을 그렸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한 노이였어요. 그 옆에 아를 그렸죠. 제가 쓴 거예요. 제가 나를 썼어요.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유치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정말로 기뻤거든요. 아주 잘 쓰셨어요. 이제 특별한 단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박사님이 고을 그렸어요. 이건 기억이에요.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죠. 고과 아를 합쳐서 가를 만들었어요. 또 읽었어요. 세 번째 글자였죠. 이제 우리가 배운 걸로 단어를 만들어 볼게요. 박사님이 천천히 썼습니다. 가나다. 이게 뭘까요? 첫 글자는 가, 두 번째는 나, 세 번째는 다. 맞아요. 가나다예요. 한글의 첫 세 글자죠. 가나다. 제가 읽은 첫 번째 단어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박사님, 제가 정말 읽은 거 맞나요? 꿈 아니죠? 꿈이 아니에요. 에반 씨가 읽은 거예요. 한글이 에반 씨의 뇌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저는 가나다라는 단어를 계속 봤어요. 6개의 글자가 선명하게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단어를 먼저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한글의 시작이니까요. 에반 씨도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았어요. 제 새로운 시작이었죠. 한 글자 더 배워볼까요? 이건 미음이에요. 입술 모양을 본뜬 거죠. 정말 입술처럼 생겼어요. 네모난 입술. 미음에 아를 붙이면 맞아요. 그럼 어를 붙이면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글자들이 제 통제하에 있다는 느낌이 처음이었죠. 엄마의 엄도 써볼까요? 응, 무엄. 그리고 말을 붙이면 엄마. 제가 쓴 엄마를 보며 정말로 울었어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죄송해요. 그냥 너무 놀라워서. 괜찮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박사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이제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배워볼게요. 가족. 이게 뭘까요? 첫 글자는 가, 두 번째 글자는 복잡해 보였어요. 하지만 박사님이 천천히 분해해서 설명해 주셨죠. 이건지 고이 합쳐진 거예요. 족이라고 읽어요. 족. 맞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읽었어요.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에반 씨에게 가장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맞았어요. 가족은 제가 가진 전부였죠. 글을 못 읽어도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할 수 있어요. 더 하고 싶어요. 욕심내지 마세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수업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거리의 한글 간판들이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했죠. 저기 가가 있어요. 저기는 나. 마치 보물찾기 하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글자 읽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소리쳤어요. 정말? 뭘 읽었어? 온 가족이 거실로 모였어요. 저는 종이에 배운 글자들을 하나하나 써보였습니다. 이건 나, 이건 가족, 그리고 이건 엄마예요. 어머니가 제가 쓴 엄마를 보고 울으셨어요. 에바나? 네가 쓴 거니? 정말? 네. 제가 쓴 거예요.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자랑스럽다. 아들. 동생들이 환호했죠. 형. 대박. 진짜 글자야. 형이 쓴 거 맞아? 완전 신기해.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축하 파티를 했어요. 케이크도 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도 잔뜩 준비했죠. 건배. 에반의 첫 글자를 위하여.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그리고 한글을 위하여. 한글을 위하여. 모두가 따라 외쳤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계속 연습했어요. 나, 가, 마. 가족, 엄마. 몇 개 안 되는 글자였지만 제게는 전 세계였습니다. 형, 내일은 뭐 배워? 리암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뭐든 좋아.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한글로요.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띄어쓰기도 엉망이고 사랑한다는 아직 배우지 않아서 소리나는 대로 썼지만 그래도 제가 쓴 첫 일기였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웠을 때 믿기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이 꿈 같았죠. 하지만 노트를 다시 봤을 때 거기엔 제가 쓴 글자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나, 가족, 엄마. 17년 만에 찾은 첫 번째 열쇠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불빛들이 마치 한글의 점처럼 보였죠. 내일은 또 뭘 배울까?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어요.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우리도 한글 배울래.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리암이 갑자기 선언했어요. 포크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형이 배우는 거 우리도 같이 배우고 싶어. 노아도 즉시 동의했어요. 맞아. 형이 처음으로 읽을 수 있는 언어잖아. 우리도 형이랑 한글로 대화하고 싶어. 저는 놀라서 동생들을 바라봤어요. 평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취미인 동생들이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너희는 이미 7개 언어를 하잖아. 굳이 한글까지. 형, 이건 달라. 리암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는 7개 언어로는 형이랑 글로 소통할 수 없잖아. 하지만 한글로는 가능하잖아. 처음으로 형이랑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어. 노아가 흥분하며 덧붙였죠.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생들이 저를 위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아버지가 커피잔을 내려놓으셨어요. 좋은 생각이다. 나도 한글을 배워볼게. 주제국 언어를 배우는 것도 외교관의 의무니까. 그럼 나도.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동참하셨어요. 온 가족이 함께 배우면 더 재미있을 거야. 에반이 선생님이 되어주는 거야. 제가요? 그럼 넌 이제 우리 중에서 한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잖아.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동생들에게 배우기만 했던 제가 가르치는 입장이 된다니. 그날부터 우리 집은 한글 학원이 됐어요. 저녁마다 거실에 모여 앉아 한글 공부를 했죠. 제가 강서윤 박사님께 배운 걸 가족들에게 전했어요. 자, 이게 고이예요. 기억이라고 읽어요. 칠판 역할을 하는 큰 종이에 글자를 썼어요.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에요. 오, 정말 그러네.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과학적이야. 세종대왕이 정말 천재였구나. 동생들은 금세 따라했어요. 형, 이거 맞아? 고, 노, 덜. 와, 리암 벌써 다 외웠네? 형보다는 못하지. 처음으로 제가 동생들보다 뭔가를 잘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머니는 특별한 방법을 쓰셨어요. 나는 한글로 일기를 써볼게. 에반, 네가 검사해줄래? 정말요? 다음 날부터 어머니는 한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았다. 에반이 한글을 가르쳐줬다. 나는 행복하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UN 통역사로 5개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어머니가 제게 한글을 검사받는다는 게 놀라웠어요. 엄마, 여기 이 아니라 샤이예요. 아, 맞다. 아직 헷갈려. 괜찮아요. 저도 아직 헷갈려요. 일주일이 지나자 동생들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형, 잠깐 눈 감아. 왜? 그냥 감아봐. 눈을 감았다가 뜨니 책상 위에 편지 2통이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리암이, 하나는 노아가 쓴 한글 편지였죠. 형에게. 형이 한글을 읽는 걸 보고 정말 기뻤어. 우리가 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앞으로 매일 한글로 편지 쓸게. 사랑하는 동생 리암이. 형, 한글 정말 신기해. 형이 가르쳐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만의 비밀 언어가 생긴 것 같아. 노아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어요. 15살 동생들이 삐뚤빼뚤한 한글로 쓴 편지가 세상 어떤 문학작품보다 감동적이었죠. 리암, 노아, 형, 울지 마. 앞으로 매일 쓸 거니까. 맞아. 형이랑 한글로 일기 교환하자. 아버지도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에반, 아빠는 한글로 외교 용어집을 만들어 볼게. 외교 용어집이요? 그래. 대사, 영사, 조약 같은 단어들을 한글로 정리하는 거야. 네가 나중에 외교관이 되면 쓸 수 있게. 아버지는 여전히 제가 외교관이 될 거라고 믿고 계셨어요. 그 믿음이 고마웠죠. 한 달이 지나자 우리 집은 한글로 가득했어요. 냉장고에는 한글 메모가 붙어 있고, 거실 칠판에는 오늘의 한글 단어가 적혀 있고, 식탁에서는 한글로 대화를 나눴죠. 엄마, 김치 주세요. 여기 있어. 아빠, 오늘 일찍 오세요? 응, 일찍 올게. 서툴고 느렸지만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소통 방식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리암이 제안했어요. 우리 한글로 가족 신문 만들어 볼까? 가족 신문? 응. 각자 기사 하나씩 쓰는 거야. 형은 한글 공부 이야기, 나는 학교 이야기, 노아는 스포츠 뉴스. 재밌겠다. 그렇게 싱클레어 가족 한글 신문이 탄생했어요. 제목을 정하는 것부터 난리였죠. 우리 가족 이야기 어때? 너무 평범해. 한글 사랑 가족은? 그것도 이상해. 결국 가족이라는 단순한 제목으로 정했어요. 첫 호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걸렸지만 완성했을 때의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제 기사 제목은 나는 오늘도 한글을 배운다였어요. 한글을 배운 지 한 달이 됐다. 이제 나는 짧은 문장을 읽을 수 있다. 가족이 모두 한글을 배워서 행복하다. 문법은 엉망이었지만 제가 쓴 첫 번째 기사였어요. 엄마의 기사는 한글로 쓰는 요리 일기였고, 아빠는 외교관의 한글 도전기를 쓰셨어요. 동생들은 한글로 배우는 수학과 한글 랩 가사 쓰기라는 독특한 주제를 선택했죠. 신문을 완성하고 다 같이 읽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아빠 기사 재밌어요. 엄마 요리법 따라해봐야겠어요. 형, 다음엔 더 긴 기사 써봐. 강서윤 박사님께 가족 신문을 보여드렸을 때 정말 감동하셨어요. 에반 씨 가족은 정말 특별해요. 온 가족이 함께 한글을 배우다니 저희 가족의 새로운 전통이 됐어요. 이런 사례는 처음이에요. 혹시 다른 외교관 가족들에게도 소개해도 될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한글 프로젝트는 서울 외교가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글이 우리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글로 소통할 수 없었던 저와 가족 사이에 다리가 놓인 거죠. 그리고 그 다리의 이름은 한글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박사님, 제가 이상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강서윤 박사님과의 수업 시간이었어요. 어떤 생각인데요? 영어 단어를 한글로 쓰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애플이라고 쓰는 거예요. 박사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흥미로운 아이디어예요. 한글을 음성 기호처럼 사용하는 거네요. 그럼 제가 영어도 읽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글로 변환해서요. 한번 해봐요. 저는 종이에 썼습니다. 애플 북북 워터 스쿨.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글로 쓴 영어 단어들이 제 눈에 완벽하게 보인다는 것을요. 박사님, 이거 정말 놀라워요. 영어를 한글로 쓰니까 읽을 수 있어요. 에반,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방법이에요. 한글을 매개 언어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모든 영어 단어를 한글로 변환해서 노트에 적었어요. 처음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변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점점 빨라졌죠. I am 에반. I am even. My family is from England. My family is from England.
처음으로 완전한 영어 문장을 읽었을 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어요. 동생들이 제 방법에 놀랐어요. 형, 이거 완전 천재적이야. 한글이 만능 번역기가 된 거잖아. 온 가족이 제 프로젝트에 동참했어요. 아버지는 외교 문서의 주요 용어들을 한글로 정리하셨고, 어머니는 통역할 때 쓰는 관용구들을 한글로 변환하셨죠. 에반, 내 방법이 정말 효과적이야. 나도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한글로 먼저 정리하니까 훨씬 체계적이더라. 어머니의 칭찬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석 달째, 저는 첫 영어책에 도전했습니다. 어린 왕자였죠. 물론 원문을 바로 읽을 수는 없었어요. 제 방법은 이랬습니다. 첫째, 영어 문장을 보고 한글로 음차하기. 둘째, 한글로 적은 것을 소리 내어 읽기. 셋째, 의미 파악하기. 넷째, 다시 원문과 대조하기. Once upon a time when I was 6 years old. 한 문장을 읽는데 10분이 걸렸어요. 한 페이지는 1시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3시간씩 책상에 앉아 한글로 영어를 변환했어요. 손목이 아플 정도였지만 처음으로 책을 읽는다는 기쁨이 더 컸죠. 에반, 무리하지 마. 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정말이었어요. 글자와 씨름하는 게 아니라 글자와 춤추는 기분이었죠. 5달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영어 문장을 보는데 몇몇 단어가 한글 변환 없이도 읽혔어요. The Little Prince. 세 단어가 그냥 보였어요. 한글로 더 리틀 프린스라고 수없이 썼던 덕분인지 원래 영어도 인식하기 시작한 거였죠. 박사님, 영어가 보여요. 한글 없이도요. 정말요? 자세히 설명해봐요. 자주 쓴 단어들은 이제 영어로도 형태가 고정돼 보여요. 한글이 제 뇌에 문자를 인식하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박사님이 흥분하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한글이 다른 문자 인식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6달째, 저는 5개 언어를 한글로 정리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각 언어의 기본 회화와 주요 단어 1000개를 한글로 변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했죠. 예를 들어 헬로 헬로, 봉주르 번주 올라 홀라, 니하오 니하오 마르아반. 에반,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는데? 아버지가 제 노트를 보며 감탄하셨어요. 다언어 학습자를 위한 한글 변환 사전이야. 특히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8달째, 학교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에반, 네가 쓴 에세이를 읽었어. 정말 훌륭해. 영어 선생님의 칭찬이었어요. 저는 한글로 초안을 쓰고 영어로 번역한 에세이를 제출했는데 내용이 매우 독창적이고 깊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죠. 특히 언어의 다양성과 인간의 소통에 대한 통찰이 인상적이었어. 반 친구들도 놀랐어요. 에반, 네가 이렇게 글을 잘 쓸 줄 몰랐어. 비결이 뭐야? 저는 한글 이야기를 했고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나도 한글 배워볼래. 제2외국어로 한국어 선택할래. 10달째, 저는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가족 앞에서 5개 언어로 2분간 연설을 했어요. 주제는 언어를 넘어선 소통이었죠. 먼저 한글로 전체 내용을 정리한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각 언어로 번역하며 연습했죠.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박수가 쏟아졌어요. 에반,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이 해냈구나.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하나의 문자가 아니었어요. 제게는 모든 언어로 가는 마스터키였죠. 10달 전에는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했는데 이제는 5개 언어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여전히 한글 변환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적어도 이제는 방법이 있다는 게 중요했죠. 제 책상 위에는 한글로 가득한 노트 20권이 쌓여 있었어요. 영어 소설, 프랑스 시, 스페인 희곡, 중국 고전, 아랍 속담, 모든 것을 한글로 번역하고 정리한 흔적들이었죠. 에반,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이 노트들 좀 봐.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여기 다 담겨 있구나. 한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아니야. 한글도 중요하지만 내 의지와 노력이 더 중요했어. 포기하지 않았잖아. 맞았어요. 한글은 도구였고 그 도구를 사용한 건 제 의지였죠. 창밖을 보니 서울의 한글 간판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간판들의 70%를 읽을 수 있었죠. 치킨, 카페, 서점,
병원, 학원, 10달 만에 문맹에서 다언어 구사자가 된 기적? 그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강서윤 박사님과 함께 이 방법을 체계화하기 시작했어요. 에반 씨의 방법을 한글 브릿지 메서드라고 부르면 어떨까요? 좋아요. 한글이 다리가 되어주니까요. 우리는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교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각 언어별로 한글 변환 규칙을 정리하고 단계별 학습 과정을 체계화했죠. 이 프로젝트는 나중에 전 세계 난독증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죠. 지금 중요한 건 한글이 제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읽는 능력, 쓰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꿈꿀 수 있는 능력을요. 대사관 저택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유엔의 날 기념 리셉션, 각국 외교관들과 그 가족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였죠.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면 감회가 새로웠어요. 에반, 준비됐니? 아버지가 나비 넥타이를 매만지며 물으셨어요. 네, 아빠. 작년과 달리 저는 당당했어요. 구석에 숨을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올해는 네가 우리 가족 대표로 인사말을 하는 게 어때? 일주일 전 아버지의 제안에 처음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죠. 리셉션장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오, 에반. 한글로 언어를 극복했다는 이야기 들었어. 프랑스 대사의 딸 마리가 다가왔어요. 정말 놀라워. 어떻게 그게 가능해? 한글이 특별해서예요. 제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였어요. 부러워. 나도 중국어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데 중국 대사관의 왕 참사관도 관심을 보였어요. 에반 군, 작년에는 말도 없이 사라졌는데 올해는 아주 당당하구나. 이제는 책도 읽을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아들도 경미한 난독증이 있는데 한글을 배우면 도움이 될까?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만든 학습 자료를 공유해 드릴게요. 작년에는 상상도 못했던 대화였죠. 일본 영사의 부인도 다가왔어요. 에반 군, 혹시 일본어도 한글로 변환해서 배울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히라가나를 한글로 음차하면 훨씬 쉬워요. 이렇게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행사가 시작될 시간이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유엔의 날 기념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각국 대표들이 짧은 인사를 했어요. 다음은 영국 대사관의 에반 싱클레어 군입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하지만 제 손에는 한글로 정리한 노트가 있었죠. 단상에 올라서니 100여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몇몇 한국 외교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본격적인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진정한 소통에 대해서요. 청중들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습니다. 아니, 서기를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저는 단 한 권의 책도 읽을 수 없었으니까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 유창하게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걸 방금 봤으니까요. 심각한 난독증 때문에 17년 동안 문맹으로 살았습니다. 외교관의 아들로서, 다언어 가정의 일원으로서 그것은 저주 같았죠. 이제 모두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한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제 한글 노트를 들어보였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제 뇌에 새로운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저는 한글을 통해 5개 언어로 소통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제게 한글을 가르쳐주세요.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평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은 완벽한 언어 구사가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죠. 한글은 제게 그 마음을 표현할 도구를 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로 마무리했어요.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글 덕분에 저는 이제 세상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연설을 마치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둘씩 일어서기 시작하더니 곧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죠. 브라보, 원더풀, 대단해. 각국 언어로 찬사가 쏟아졌어요. 단상에서 내려오자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에반, 정말 감동적이었어. 독일 대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한글이 그렇게 특별한 문자인지 몰랐네. 우리 대사관에서도 한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은데 도움을 줄 수 있겠나? 물론이죠. 러시아 영사 부부도 다가왔어요. 우리 딸도 읽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에반 군의 이야기가 희망을 줬어요.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뻐요. 한국 대사님이 특별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에반 군,
한글을 이렇게 아름답게 활용해줘서 고마워요. 세종대왕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한글을 만나게 해주신 한국에 감사드려요.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각국 대사관에서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진 거예요. 에반, 네가 외교가에 한글 열풍을 일으켰어.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영국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한글을 활용한 난독증 극복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문 역할을 맡게 됐죠. 18살에 외교가 프로그램 자문이라니 어머니가 감격하셨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 설명회에는 15개국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반 싱클레어입니다. 이제는 떨지 않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문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비밀은 바로 한글입니다. 크린의 재변화 과정을 보여줬어요. 처음 쓴 나, 가족부터 지금의 다언어 노트까지. 한글은 단순한 한국 문자가 아닙니다. 난독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희망이고 언어 학습자에게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많은 부모들이 다가왔어요. 우리 아이도 가능할까요? 제 경험상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렇게 서울의 외교가의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외교관 자녀들이 늘어났고 그중 몇몇은 저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독일 대사관의 루카스였어요. 12살 소년으로 심한 난독증이 있었죠. 에반 형, 나도 형처럼 될 수 있을까? 물론이야. 나를 봐. 가능해. 석 달 후 루카스가 처음으로 동화책을 읽었을 때 그 어머니는 울면서 저를 안았어요. 에반, 고마워. 네가 우리 아들에게 기적을 선물했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은 기적을 이제는 나눠줄 때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외교라는 것을요. 에반, 한국 정부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어.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공식 서한이었죠. 에반 싱클레어님께 한글날 577돌 기념식에 특별 연사로 초청합니다. 한글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고 전 세계에 한글의 가치를 알리고 계신 귀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손이 떨렸어요. 한글날 기념식이라니, 그것도 특별 연사로? 에반, 이건 정말 큰 영광이야. 한국 정부가 내 노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야. 어머니가 감격하셨어요. 그동안 네가 한 일들이 한국에까지 알려진 거구나. 동생들도 흥분했죠. 형, 대박. 국가 행사 연사라니. 우리도 같이 갈 수 있어? 10월 9일 세종문화회관 거대한 건물 앞에 선이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수천 명이 모인다는 대강당에서 연설을 한다니. 긴장하지 마세요. 에반 씨 이야기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강서윤 박사님이 함께 와주셨어요. 한국 사람들도 에반 씨 이야기를 알고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다른 연사들을 만났어요. 한글 학자, 한국어 교육 전문가, 세종대왕 연구자들이었죠. 에반 씨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한 교수님이 다가오셨어요.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학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드디어 기념식이 시작됐어요.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정부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죠. 그리고 다음은 영국에서 오신 에반 싱클레어 씨의 특별 연설이 있겠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대로 걸어가는 동안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죠. 글자 하나 못 읽던 소년이 한글날 기념식 무대에 서다니.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에반 싱클레어입니다. 한국어로 시작했어요. 아직 서툴지만 최대한 정성을 담았죠. 수천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1년 전 저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17살이 되도록 책 한 권 읽지 못했으니까요. 통역이 영어로 번역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 한국어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외교관의 아들로 태어나 12나라를 다녔지만 그 어떤 언어로도 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제 과거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각국에서 찍은 사진들인데 모두 책을 피하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서울에서 한글을 만났습니다. 스크린에 희망이라는 글자가 크게 나타났어요. 한국문화원에서 본 이 두 글자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처음으로 글자가 춤추지 않고 제자리에 있었어요. 청중들이 숨죽여 들었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 자음과 모음의 규칙적 배열이 제 뇌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처음 쓴 나, 가족, 엄마가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제게는 보물이었죠. 이제 저는 한글로 5개 언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모든 언어의 열쇠가 된 거죠. 제 한글 노트들을 보여줬어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가 모두 한글로 변환되어 있었죠. 세종대왕님은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 백성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죠. 목이 메었어요. 577년이 지난 오늘 그 한글이 영국 소년에게 세상과 소통할 길을 열어줬습니다. 스크린에 제가 쓴 편지가 나타났어요. 세종대왕님께 당신이 만든 한글이 577년 후 영국 소년을 구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이들을 돕겠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에반 올림.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희망이고 가능성이고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큰절을 올렸어요. 한국식 예절을 배워서 준비한 거였죠.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한글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당이 조용했어요.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에반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줬어요. 그리고 특별한 상을 주셨죠. 세종대왕 한글 창제 기념 특별상을 수여합니다. 상패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장관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에반군을 한글 세계화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문맹이었던 제가 한글 홍보대사라니. 기념식이 끝난 후 수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어요. 정말 감동했어요. 한글을 다시 보게 됐어요. 우리 아이도 난독증이 있는데 희망을 얻었어요. 한글이 이렇게 위대한 문자인 줄 몰랐어요. 한국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죠. 에반 씨, 앞으로의 계획은? 전 세계 난독증 학생들에게 한글을 소개하고 싶어요. 저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요. 한국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한글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처럼 고통받는 세계의 학생들과 한글을 나눠주세요. 서울을 떠나기 전 특별한 곳을 방문했어요. 경복궁 옆 세종대왕 동상이었죠. 거대한 동상 앞에 선이 가슴이 벅찼어요. 이분이 577년 전에 만든 문자가 21세기 영국 소년을 구했다니. 대왕님, 감사합니다. 준비해온 편지를 동상 앞에 놓았어요. 한글과 영어로 쓴 감사 편지였죠. 가족들도 함께 참배했어요. 에반,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어깨에 손을 올리셨어요. 한국과 영국을 잇는 진정한 외교관이 됐구나.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꿈 같았어요. 청와대 초청 오찬, 국립한글박물관 특별 전시, 세종학당 강연, 모든 일정이 감동의 연속이었죠. 특히 한글박물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학생, 고맙네. 우리가 당연하게 쓰던 한글이 이렇게 소중한 줄 미처 몰랐어.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글의 기적을 전해야 한다고. 그것이 제가 받은 선물에 대한 보답이라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옥스포드 대학에 지원하고 싶어요. 가족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물론이지. 에바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아버지가 즉시 지지해 주셨어요. 국제관계학과가 어때? 내 언어 능력과 특별한 경험을 살릴 수 있을 거야. 어머니도 격려하셨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한글로 극복했다고 해도 옥스포드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니까요. 형, 걱정하지 마. 한국 정부가 인정한 한글 홍보대사잖아. 리암이 격려했어요. 맞아. 게다가 형의 스토리는 정말 특별하잖아. 노아도 거들었죠. 지원서 작성이 시작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였어요. 에반, 내 이야기를 솔직하게 써. 한글로 먼저 쓰고 영어로 번역하는 내 방식 그대로. 강서윤 박사님이 화상통화로 조언해 주셨죠. 저는 한글로 초안을 썼습니다. 나는 문맹이었다. 17년 동안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5개 언어로 세상과 소통한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한 자기소개서는 5,000자가 넘는 긴 이야기가 됐어요. 난독증의 고통, 가족의 사랑, 한글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의 과정. 특히 강조한 건 언어를 통한 진정한 소통의 의미였어요. 저는 언어를 못 읽는 고통을 알기에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외교는 단순히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는데 2주가 걸렸어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신중하게 옮겼죠. 물론 여전히 한글을 먼저 쓰고 영어로 바꾸는 방식이었어요. 추천서는
강서윤 박사님과 영국 대사, 그리고 학교 교장 선생님께 받았어요. 특히 영국 대사의 추천서가 인상적이었죠. 에반 싱클레어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학생입니다. 그의 한글을 통한 언어 극복 사례는 외교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면접 초대를 받았을 때 온 가족이 환호했어요. 됐어. 면접이야. 형. 대박. 면접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예상 질문을 한글로 정리하고 답변도 한글로 먼저 작성했죠. 왜 옥스포드인가? 나의 꿈은 언어 장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옥스포드는 그 꿈을 실현할 최고의 장소다. 왜 국제관계학인가? 진정한 국제관계는 언어를 넘어선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된다. 나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다. 드디어 면접날, 옥스포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면접실. 3명의 교수님이 저를 바라봤어요. 미스터 싱클레어, 당신의 지원서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첫 번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글로 난독증을 극복했다는 이야기가 정말 놀랍더군요. 감사합니다. 5개 언어를 구사한다고 했는데 프랑스어로 유엔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보시겠어요? 저는 한글 노트를 꺼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교수님들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지원서를 읽었으니 알고 계셨겠죠? 한글로 핵심을 정리한 후 프랑스어로 유창하게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스페인어, 중국어로도 질문을 받았고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답했어요. 흥미롭군요. 한글이 당신에게 언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네요. 두 번째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요?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정보를 한글로 체계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는 복잡한 국제 관계를 분석할 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교수님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왜 옥스포드여야 합니까? 옥스포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학습하는 학생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배운 것을 전 세계 난독증 학생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저는 언어 접근성 외교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만드는 거죠. 제 경험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면접이 끝날 무렵 첫 번째 교수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스터 싱클레어, 당신은 정말 특별한 지원자입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런 학생이죠. 면접실을 나오면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 제네바에서 절망하던 제가 옥스포드 면접을 봤다니 한글이 만들어준 기적이었죠. 집에 도착하니 온 가족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 됐어. 2주 후 운명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메일 제목만 봐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옥스포드 대학 입학 결정. 클릭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친애하는 싱클레어 씨, 옥스포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을 허가하게 되어 기쁩니다. 엄마, 아빠, 됐어요. 합격했어요. 온 가족이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정말로? 옥스포드 국제관계학과 합격. 아버지가 저를 들어 올리셨어요. 우리 아들이 해냈다.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고 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형, 대박. 옥스포드잖아. 이제 형이 진짜 외교관이 되는 거야. 더 놀라운 건 다음 문단이었어요. 한글을 통한 언어 장벽 극복에 관한 당신의 에세이는 우리가 읽은 가장 감동적인 글 중 하나였습니다. 당신의 독특한 관점이 우리 학문 공동체를 크게 풍요롭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글을 통한 언어 장벽 극복 에세이가 가장 인상적인 글 중 하나였다고요. 그날 밤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강서윤 박사님도 화상으로 축하해 주셨죠. 에반, 정말 자랑스러워요. 한글이 당신을 옥스포드로 이끌었네요. 박사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옥스포드에서 더 큰 꿈을 펼치세요. 한국의 여러 매체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글로 옥스포드 간 영국 청년, 난독증을 극복하고 명문대 합격한 한글 홍보대사. 하루아침에 화제의 인물이 됐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난독증 학생들과 부모들로부터 온 메시지였어요. 에반 씨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우리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고 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우리 가족을 구했어요. 저는 모든 메시지에 답장을 보냈어요. 한글로 먼저 쓰고 각자의 언어로 번역해서요. 옥스포드 입학을 앞두고
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 브릿지라는 온라인 플랫폼이었죠. 전 세계 난독증 학생들이 한글을 통해 언어를 배울 수 있도록 돕는 무료 교육 사이트였어요. 에반, 이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야. 아버지가 감탄하셨어요. 외교관의 아들답게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구나. 사이트에는 제가 만든 한글 학습 자료와 변환 가이드, 그리고 성공 사례들을 모았어요. 오픈 첫날, 전 세계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입했죠. 미국, 브라질, 인도, 케냐, 호주. 정말 전 세계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의 마리아예요. 아들이 난독증인데 한글을 배워보고 싶어요. 인도에서 연락드려요. 한글 학습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어요. 옥스포드 입학식 전날,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한글로요. 내일이면 옥스포드 학생이 된다. 1년 반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한글이 내게 준 선물은 글을 읽는 능력만이 아니었다. 꿈꿀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이었다. 이제 나는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선물을 나누고 싶다. 그것이 내가 받은 기적에 대한 보답이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이 한글의 응처럼 보였죠. 내일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한글이라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옥스포드 합격 소식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난독증 극복한 영국 청년, 한글로 옥스포드 입학, 외교관 아들의 기적 같은 변화, 한글의 과학성, 세계가 주목, 각국 언론이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특히 한국 언론의 관심이 뜨거웠죠. 에반 씨, 축하해요. 한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KBS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세종대왕님과 한국에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에반 싱클레어 씨를 UN 청소년 문예 대사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문맹이었던 제가 문예 대사라니. 전 세계 난독증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해주세요. 첫 번째 임무는 제네바 UN 본부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세계 문예의 날 기념행사였죠. 이곳은 제가 1년 전까지 살던 도시예요. 무대에 오르며 생각했어요. 절망했던 도시에서 희망을 전하는 자리에 서다니. 존경하는 대사님들, 그리고 교육 전문가 여러분, 7개 언어로 인사를 시작했어요. 물론 한글 노트를 보면서요. 언어는 소통의 도구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장벽이 되기도 하죠. 청중들이 경청했어요. 저는 그 장벽 앞에서 17년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라는 다리를 발견했죠. 크린의 재변화 과정을 보여줬어요. 이제 저는 그 다리를 통해 세계와 소통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다리를 건널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연설 후 15개국에서 한글 난독증 프로그램 도입을 문의했어요. 한글 브릿지 프로젝트도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6개월 만에 회원이 5만 명을 넘었고 자원봉사 교사도 500명이 넘었죠. 안녕, 친구들. 오늘은 한글 자음을 배워볼까요?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어요. 화면에는 전 세계 아이들의 얼굴이 가득했죠. 미스터 에반, 저 오늘 처음으로 제 이름을 썼어요. 뉴욕의 10살 소녀 엠마가 자랑했어요. 대단해. 엠마, 보여줄래? 에마. 한글로 쓴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퍼펙트. 이제 내 이름을 쓸 수 있구나. 케냐의 조셉은 더 큰 꿈을 이야기했어요. 형, 저도 형처럼 대학에 가고 싶어요. 물론 갈 수 있어. 조셉, 포기하지 않으면 돼.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시리아 난민 캠프의 아이들이었어요. 전쟁으로 교육 기회를 잃은 아이들이 한글로 다시 글을 배우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 저희도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저는 옥스포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언어 접근성과 국제협력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고 있어요. 에반, 당신의 연구가 학계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지도 교수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됐죠. 동생들도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리암은 언어학을, 노아는 국제법을 공부하기로 했죠. 형, 우리가 형한테 배운 한글이 정말 도움이 됐어. 맞아. 형의 학습법 덕분에 언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 우리 가족은 여전히 한글로 소통해요. 가족 그룹 채팅방은 한글 메시지로 가득하죠. 에반, 오늘 뉴스 봤어? 내 프로젝트가 또 소개됐더라. 형, 축하해. 유네스코 혁신상 후보라며? 얼마 전 한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에반 씨, 올해 한글날 주빈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훈장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매우 드문 영예였죠. 강서윤 박사님과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한글을 활용한 단어, 난독증 극복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작업이죠. 에반, 우리 연구가 국제학술지에 실릴 것 같아요. 정말요? 믿기지 않아요. 당신의 사례가 과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가끔 1년 반 전을 돌아봅니다. 제네바에서 절망하던 소년, 책 한 권 못 읽고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던 시절. 그런데 지금은 7개 언어로 강연하고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죠.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글이었습니다. 에반, 누군가 캠퍼스에서 불렀어요. 인도에서 온 신입생이었죠. 당신 때문에 저도 한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옥스포드에 왔어요.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가장 큰 보상입니다. 제가 받은 기적이 다른 사람의 기적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순환이죠. 앞으로의 꿈은 명확합니다. 유엔에서 일하며 전 세계 난독증 아동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 한글 브릿지를 모든 대륙에 세우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난독증이 더 이상 장애가 아닌 세상을 만드는 것. 한글은 제게 단순히 글을 읽게 해준 것이 아닙니다. 꿈을 꾸게 했고 세상과 연결시켜줬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줬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한글로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한 명의 아이가 글을 읽었다. 내일은 더 많은 아이들이 읽을 것이다. 한글아, 고맙다. 세종대왕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반 싱클레어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외교관 가정의 문맹 소년이 한글을 만나 기적을 이뤘죠. 이제 그는 전 세계 난독증 학생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먼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딘가에 여러분을 위한 한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글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희망과 감동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